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12편입니다. 자, 이제 그 11편부터 해가지고요. LCD가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정전 용량식 터치가 달려있는 LCD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ST7796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구분하기 위해서 ILI9341, ST7796 이런 식으로 ST7796이라는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는 정전 용량식 터치 LCD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거 가지고 무슨 재미난 것을 시도해 볼 거냐면요. 오늘의 주인공은 ESP32입니다. 이 ESP32 보드에다가 와이파이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인터넷 공유기하고 와이파이. 대문자로 써야 멋있죠. 와이파이. 인터넷 공유기에다가 빡 연결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크게 한 몇 단계 정도 있을 수 있으려나. 자, 1번. 제일 처음 할 거는 와이파이 스캔입니다. 와이파이 스캔. 이 ESP32가 주변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 자기하고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유기를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치한 결과를 LCD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결과를 LCD에 출력한다. 요런 재미난 예제를 하나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접속을 했어요.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 완료 후 그 인터넷 공유기하고 접속된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IP 주소가 뭐고 뭐 현재 접속되어 있는 공유기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런 정보들을 LCD에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번하고 2번을 이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3번에서는 이거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딱 ESP32를 켜면 얘는 어떤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검색한 공유기 목록이 여기다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유기 목록을 딱 초이스를 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접속 완료를 딱 누르게 되면 그제서야 그 지정된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접속된 인터넷 공유기에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할 것은 1번하고 2번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UI를 한번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4번 ESP32를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딱 시켜준 다음에 한 가지 작업을 해볼 겁니다. 한 가지 작업,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기상청 서버가 있거든요. RSS 서버가 있습니다. ESP32가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오늘 요 지역의 날씨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LCD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날씨 정보 LCD 출력. 오늘은 이거 1번,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좀 제가 수월합니다.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제가 주말 동안에 테스트를 싹 다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잘못했다가는 아예 실패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볍게 러프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그 결과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하고 제가 실습 테스트했던 환경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거는 ESP32 보드인데 제가 테스트했던 거는 요겁니다. S3 보드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런 변수가 좀 있긴 있는데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잘 될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라이브 방송에는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녹한다가 미리 한번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그 테스트된 내용을 살짝 한번 보여드리자면 또 감을 잃으셨을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 어제는 여러 개의 스크린을 분할을 하고 이렇게 제스처 입력 가지고 스크린 전환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메인 스크린에서 버튼 눌러 가지고 페이지 1 갈 수 있고
메인 페이지 갈 수도 있고, 페이지 2 갈 수도 있고, 메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방방방방 돌릴 수도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이거는 ESP32의 코드가 한 줄도 안 들어가요. 자카툴에서 각 스크린 간에 전환하는 설정만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LVGL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주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겠네요. 오늘은 코딩해야 될 양이 조금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스기님 반갑습니다. 금메달입니다. 짝짝짝짝 환영합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은메달입니다. 짝짝짝짝짝 환영합니다. 찰스님 반갑습니다. 3등입니다. 짝짝짝짝짝짝. 자, 이어서 도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아니, 오늘 뭐가 공지가 많네요. 명스기님께서 상사로 진급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조재희님께서도 상사로 진급하셨네요. 동기네요. 축하드립니다. 같이 진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도희님께서 이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녹한다에 열렬한 박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매망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미리 테스트 해놨던 유튜브 링크를 여기다 걸어놨는데요. 요거 오늘 할 내용의 어떤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요거 한번 쓱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적어놓고 가야 되겠다. 자, 오늘 할 내용 12편에서 할 내용 1번 ESP32 보드가 주변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를 검색해서 스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과를 LCD에 출력한다. 2번 ESP32 보드를 와이파이에 접속시키고 접속 IP 주소와 같은 정보를 LCD 화면에 출력한다. 2번. 그리고 3번은 ESP32 보드에서 인터넷 공유기를 스캔해서 LCD에 출력한 다음 연결하기를 희망하는 SSID라고 표현하죠. 공유기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공유기 이름을 선택하면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되도록 하고 접속 정보를 LCD에 출력하도록 하기. 1번하고 2번을 연속적으로 진행.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자, 4번 예제는 ESP32 보드를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시켜주고 기상청 서버에 날씨 정보를 받아와서 LCD 화면에 출력하기. 이런 순서로 할 건데요. 4번 같은 경우도 조금 응용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딱 ESP32를 켜면 인터넷 공유기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인터넷 공유기 접속 딱 한 다음에 날씨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딱 누르면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을 봐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4개 하는데도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으니까 야금야금 한번 해보도록 하죠. JBP님 순서대로 하지 않았군요. 문서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왠지 저 성함이 제가 알고 계신 그런 분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JBP님 반갑습니다. JE1님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영문으로 된 분이 많으시죠? 질문을 하셨군요. HC 공유기 마스터가 되면 스마트폰하고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터끼리는 접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슬레이브여야 됩니다. 슬레이브가 마스터에 접속을 한다. 이 아두이노가 슬레이브고 스마트폰이 마스터기 때문에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스캔해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마스터가 되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SSS님, 쌍화차님 반갑습니다. 슈퍼 깐도리님 반갑습니다. 슈퍼 깐도리님께서도 이병으로 진급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열렬한 박수.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해볼 건데요. 자, 접근 방법. 좋은 소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ESP32 개발 환경을 갖추면 와이파이에 관련된 기능은 모두 내장되어 있다. 이 말은 바꾸 말하면 별도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그냥 원래부터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주변에 인터넷 공유기 스캔하고 뭐 접속하고 이런 부분은 원래부터 되는 거다. 자, 그리고 2번 ESP32가 인터넷 공유기 주변 인터넷 공유기를 AP라고도 불러요. 여러 가지 용어를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주변 AP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된 AP가 없어야 한다.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 중이면 스캔할 수 없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자, 정보, 자, 사전 정보. 그리고 또 중요한 지식은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려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하려면 SS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SSID가 공유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막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게 되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상청 쪽을 좀 살펴보자면, 기상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RSS 서버를 제공하고 ESP32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현재 날씨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 이때 얻어온 정보는 XML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XML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파싱해야 한다. 여기서 파싱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파즈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뻘밭에서 바지락을 캐는 거랑 비슷합니다.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문자열로 표현된 어떤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서 자, 무슨 데이터는 A고, 제가 지금 네모로 표현하는 거는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의미 없는 문자열이에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문자열. C, D. 그럼 이 양식에서 A, B, C, D라는 거를 이 전체가 뻘밭이고 이 네모 부분이 뻘이에요. 여기서 바지락을 캐는 겁니다. 이렇게 A를 이렇게 톡 잘라내고, B를 톡 잘라내고, C를 톡 잘라내고, D를 톡 잘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뭐 현재 오늘의 날씨일 수도 있고, B가 온도일 수도 있고, C가 풍향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양식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의 어떤 엔지니어적인 해석은 문자열 처리입니다. 문자열 처리. 이 양식은 전부 문자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XML로 되어 있더라. 근데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노칸다가 예전에 이거를 파싱하는 것까지 예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파싱한 결과물을 LCD 화면에 띄우면 되는 겁니다. 노칸다가 아주 예전에 기상청 RSS 정보를 파싱해서 엄청 로우 레벨로 LCD에 출력한 예제가 있었거든요. 파싱해서 출력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오늘은
요런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1번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ESP32가 주변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를 검색해서 LCD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시오. 이거를 한 번에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접근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우리 뭐 만드실 적에 한 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빡 가지 마시고 중간 단계를 거쳐야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결과물까지 한 번에 이렇게 점프하기는 굉장히 그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중간에 여러 단계를 두고 폴짝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럼 시작 지점에서 지금 첫 번째 폴짝해야 될 위치가 뭐냐면 ESP32가 주변에 있는 공유기 정보를 검색을 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LCD에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LCD가 잘못된 건지 어두운 정보가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의 결과를 먼저 찍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는 ESP32는 주변 인터넷 공유기 정보를 얻어오는 거는 무조건 된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으로 폴짝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에 LCD에 띄우는 거는 녹한다 점 돼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이고, 저는 초보자 용으로 한번 야금야금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06. 그 뭐 마스터 슬레이브 전환하는 명령어는 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스터로 설정을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된다는 얘기는 그 HC06은 마스터로 전환이 안 되는 블루투스 모듈인 겁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히트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그 ESP32 코드예요. LVGL 코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근데 이 어디서 그걸 테스트할까 좀 싶은데, 어차피 LVGL 코드 나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위치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여기 셋업 보이죠? 셋업에서 쭉 시리얼 비긴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LVGL 관련된 뭔가 설정을 막 합니다. 그리고 UI 이니트 이 부분이 작화 툴 있잖아요. 작화 툴에서 가져온 UI 정보를 활용한다. 이제 여기서 시작하겠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건데, 셋업 던 다음에 요 지점에서 주변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를 검색하겠다. 요 부분을 여기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에 와이파이 관련 기능은 모두 내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플랫폼 IO 개미 대가리 선택하시고 라이브러리를 누릅니다. 샘플 예제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스톨드 빌트인 막 이런 거 있는데 빌트인 누릅니다. 이미 내장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빌트인 가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아파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가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와이파이라고 검색합니다. 딱 보이죠? 이거 딱 누르면 얘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여기 눌러가지고 샘플 예제를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요 중에 잘 보시면 와이파이 스캔이라는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딱 눌러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모장에다가 하죠. 자, 먼저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와이파이 관련된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코드로 가지고 가서 제일 위에다가 와이파이, 지금은 없잖아요. 와이파이.h 추가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주석도 해놨겠지만 잘 읽어보세요.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이 와이파이 모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총 3개가 있어요. AP 모드, 스테이션 모드, 둘 다 APN 스테이션 모드인데요. AP 모드라는 거는 ESP32가 인터넷 공유기처럼 동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어떤 디바이스에 의해서 접속당하는 거예요. 인터넷 공유기처럼 접속되는 겁니다. 스테이션은 자기가 다른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하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드가 있더라. 그럼 스테이션 모드일 때는 스마트폰이 ESP32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는 없어요. AP 모드일 때만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모드로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엔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 AP랑 디스커넥트를 해야 됩니다. 그 검색을 하려면 연결되어 있는 거를 디스커넥트를 해야 검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ESP32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고 디스커넥트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제가 주석을 쭉 달아드리죠. 자, 검색을 위해서는 스테이션 모드여야 한다. 그리고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AP랑 연결을 끊어야 한다. 연결했든 안 했든 아래 함수를 호출하면 끊어진다. 연결해 있어도 끊어지는 거고, 안 해 있으면 안 해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등설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딱 해주시고, 그리고 100mm C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요 와이파이 스캔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함수 호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int n이라고 된 거 보이죠? n은 검색한 공유기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0이면 no network found 보이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라면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데, 요거 이제 우리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 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가서 잡아 놓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셋업인데 셋업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루프에서는 안 할 겁니다. 딱 하고, 그리고 스캔 리절트를 프리로 해가지고 메모리를 비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한 바퀴 회전할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메모리에서 삭제한다. 이게 이 코드에 지금 들어있는 이유는 루프기 때문에 그렇죠. 루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5초 간격으로 주변의 인터넷 공유기 검색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딱딱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검색한 결과 쓰레기통에 또 집어넣고 또 새로 검색하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해야 메모리가 관리가 되니까 들어있는데, 저는 지금 이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가 셋업 아니에요. 셋업은 딱 한 번만 호출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검색한 다음에 굳이 지우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됐죠. 지금 이 코드는 딱 켜면 ESP 그 LVGL 관련된 코드가 로드되고,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 검색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한다까지 돼 있죠. 집어넣어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라이브러리가 새로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컴파일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겠네요. 기다려 주겠습니다. 왜 멈췄죠? 생각보다 빨리 되네.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러 났네. 왜죠? 왜 에러 났죠?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ESP32한테 저항당하고 있습니다.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자카2라고 설치를 하시는군요.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왜 프로그램 업로드가 안 되죠?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버플로우가 됐다. 오버플로우가 됐다는데. 그 뭐지? 그럼 이거는 LVGL 쪽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잠깐 한번 주석 때려보죠. 뭐 용량이 부족하다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으니까 지금 자카툴에서 뱉어낸 파일 용량이 꽤 크거든요.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유튜브 세탕을 띠신다니. 어? 어? 갑자기 저항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S3 보드 가지고 하니까 이게 걔는 용량이 크니까 되는데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근데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안 되면 의미가 없는데. 잠시만 검색 찬스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면 이거 보드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요. 상당히 난감하네. 당연히 될 줄 알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또 녹한다가 저항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론은 용량이 부족하다 쪽인 것 같은데요. 둘넷 여섯 152바이트가 오버됐다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거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순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와이파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외해 볼게요. 152. 근데 잠깐 UI 추가했을 때 아까 280 파티션을 조정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 제가 예전에 예제에 파티션을 좀 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요 방법으로 한번 제가 트라이를 해볼게요. 자, 요건데요. ESP32는 그 다양한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파티션의 의미가 전체 그 ESP32의 메모리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되는 영역 요만큼,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SPI FFS인가? 파일 영역이 또 한 요만큼 있고, 그리고 OTA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OTA 영역이 뭐냐면 외부에서 이 ESP32가
외부에서 자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가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운받은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하는 영역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데요. 그거 싹 다 요거 no OTA 보이죠? no OTA. OTA 안 하겠다라고 하면 메모리가 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요렇게 해서 일단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용량이 용량이 생각보다 작네요. 아, 이 컴파일 새로 하겠네. 야, 좀 기다려 봅시다. 오늘 이거 지금 안 되면요. 어차피 이 오늘 모든 예제는 그 요 보드 가지고 안 되니까 오늘 보드를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또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 옵션을 넣게 되면 OTA가 안 되게 되는 거니까 OTA를 염두를 해두고 있다면 어차피 이 모든 기능이 메모리 때문에 안 될 거니까 S3 보드로 가야 될 것 같다. 이게 종합적인 진단이네요. 얘 가지고는 어쨌든 할 수 없는 거죠. LVGL 구동하기만 해도 좀 급급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위젯들 중에 사용하지 않는 위젯들 다 풀어버리든지 그러면 좋겠네요. 그 파일 보니까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캘린더 이런 거는 지금 안 쓰니까 그런 거는 1에서 0으로 바꿔버리면 메모리에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가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되면 그냥 오늘 S3 보드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었는데 오늘 그냥 S3 보드로 바꿔가지고 바로 하죠 뭐. 아, 그리고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여기 에어컨 켜놨는데요. 잡음이 막 너무 이렇게 섞이지 않나 모르겠네요. 소리 괜찮나요? 여기 에어컨 돌아보겠습니다. 아, 안 되네. 그거랑 별 상관없는 얘기였나 보네요. 아, 그러면 얘는 인터넷 공유기 접속이 안 되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잠깐만. 자, 그럼 다시 돌려서 요거 일단 주석 다 때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작화 기능 쓰려면 이거 주석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요래 했는데 그러니까 와이파이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지금 컴파일이 안 된다면 그 어떤 인터넷 공유기의 기능도 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LVG 첫 화면 보여주는 것만 쓸 수 있지 인터넷 연결한 다음 쓰는 기능은 전혀 안 된다는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볼 만하네요.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이게 만약에 컴파일이 된다면 지금 제가 주석한 부분에 의해서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니까 이런 문자 열들 때문에 그런 건가? 약간 F 매크로 같은 걸 써가지고 양을 줄이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뭐 딱히 설정한 건 없어요.
지금 VS 코드에서는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두이노에는 휴즈 앱 선택하면 되는데요. 얘는 여기 그 뭐라고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검색되는 분은 한번 검색해 줘 보세요. 제가 아는 거는 No OTA 이거밖에 없습니다. 석세스 됐네. 아, 그러면 아주 근소하게 메모리가 오버됐다는 거네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자열들을 다 F 매크로 안에 잡아 넣겠습니다. 좀 귀찮지만 이거 뭐냐? 네, 여기가 아니네. 자, 됐고. 자, 요거 프린트 F 쟤는 해당 없고요. 얘도 해당 없고. 출력 구문이 메모리 낭비가 상당히 심한 형식으로 되어 있죠. F 매크로 안에 다 잡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녹한다가 잡아 놓고 있는 이 F 매크로가 뭐냐면 문자열을 F 매크로로 감싸게 되면 얘를 지금 ESP32의 그 램에서 저걸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저 프로그램 그 플래시 메모리 안에다가 잡아 넣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얘는 콘스트한 값이잖아요. 그 변수가 아니잖아요. 변하는 값이 아니라 상수인데 굳이 변수 영역에다가 할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아두이노 내부 매크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사무실에 흰 나비 하나가 돌아댕겨요. 그거는 약간 좀 좋은 징조 아닌가요? 하얀 나비. 뭔가 좀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징조. 내일 로또 사시는 걸로. 맞네. 이렇게 많으니까. 좋아. 자, 그럼 요렇게 다 감싸가지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 업로드 추라이를 해보겠습니다.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되면 No OTA 그 아까 부분은 빼야 되겠다. 자, 오늘 시작부터 좀 오래 걸리는데 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뭐지? 아니 288 이게 똑같은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근데 와이파이만 있을 때는 컴파일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를 쓸 때부터 안 되니까 아마 이 함수 자체가 좋아. 그러면 요만큼을 주석을 때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스캔한 이 결과만 받아올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차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굉장히 메모리를 빡빡하게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보드 가지고 하는 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요. 오늘부터 ESP32S3 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보드 가지고는 지금 예제가 불가능하니까 요 보드를 쓰겠습니다. ESP32S3 보드입니다.
당연히 얘는 쟤보다 좋은 보드입니다. 가격도 조금 비싸고 뭐 메모리나 뭐 속도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보드인데요. 이거 좀 단점을, 초보자분들에게 단점을 좀 들자면 납땜이 안 돼 있습니다. 납땜 직접 해야 되고요. 핀이 양쪽으로 22개씩 있거든요. 총 44개의 핀이 있습니다. 44핀. 그리고 녹한다고 똑같은 거를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는 ESP32S3의 뒤에 N16, M이 아니고 N입니다. N16R8이라는 이 메모리 사이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N16R8 ESP32S3 보드. 알리에서 검색해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USB 포트가 2개거든요. 아, 그리고 USB-C 타입이에요. USB-C 타입으로 돼 있고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요쪽에 있는 거는 ESP32가요. 마우스나 키보드처럼 동작할 수가 있어요. 휴먼 인터페이스로 동작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컴퓨터에다가 꽂으면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걸로 동작시킬 때 쓰는 그런 핀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쓸 핀은 아래쪽에 있는 이 핀입니다. 프로그램 업로드하고 전원 공급하고 하는 핀이 요 핀이더라. 요 핀은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핀이다. 요 핀을 쓰는 거예요. 오늘 시간 안에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오늘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문제 발생. ESP32 V1 보드에 LVGL 코드와 와이파이 관련된 기능을 넣었더니 메모리가 부족해서 컴파일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정보다 빠르게 ESP32S3 보드를 활용하도록 한다. 자, 녹한다가 보유한 ESP32 보드는 ESP32S3 N16R8 보드이다. 요 똑같은 거 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뀌었으니까 연결하는 것도 바뀌겠죠. ESP32 S3와 지금 LCD 간의 연결은 제가 프로젝터는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보인다, 그죠? 요 그대로 지금부터 이거 쓰면 되니까 일단 프로젝터 바꿔주고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프로젝터를 지금 바꿔야 돼요. 하고 ESP32 S3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VS 코드에는 N16R8 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등록해 주어야 한다. 이거 하는 방법이 잠시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 예정보다 빠르게 좀 메모해 놓은 거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 하는 방법도 제가 또 메모를 딱 해놨죠. 이거 하고 이게 왜 복붙이 안 돼 있지? 잠깐만요.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사용자 안에 점 플랫폼 아이오 안에 찾았다. 플랫폼 ESP32 보드. 좋아. 자, 그럼 이거 파일이 하나 필요한데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게 여기다가 요거 보이죠? ESP32S3 뭐시기 제이슨 된 이 파일을 VS 코드의 보드 안에다가 잡아 놓아줘야 되는데요. 이 파일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두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똑같은 거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파일을 요 경로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경로. 자, 그럼 이 부분이 다를 수 있겠죠? 사용자 계정. C 드라이브 유저 안에 사용자 계정 안에 보면 .platform io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사용자 계정 안에 .platform io 안에 플랫폼스 안에 ESP 에스프레시프 3이 안에 보드 안에 요 비슷한 것들 보이죠? 여기에 제가 투척해 놓은 게 요 안에 있을 거예요. 막 여기 보이죠, 그죠? 요렇게 딱 등록을 요 잡아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VS 코드 껐다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프로젝트 생성하실 때 뉴 프로젝트 누르시면 원래는 없는데 여기 검색이 될 거예요. 방금 추가했던 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설치 안 하면 검색이 안 되는데 왜 검색이 된 거죠? 자, ESP32S3 하면 여기 있다, 그죠? 제가 추가한 거. 아래쪽에 N8만 된 거 저거 하면 안 돼요. 저걸로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되는 막 그런 문제가 막 생기니까요. 요걸로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됐죠? 요거 눌러가지고 프로젝트 만드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근데 방금 그 파일은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든 이 프로젝트가 플랫폼 IO 눌러보시면 이거 얘가 아닌데 요거 아니고요. 이거 눌러보시면 보드가 이거라고 제가 선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드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 또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이슨 파일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 그거를 지정된 경로 안에 딱 넣어주시고, 제가 압축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이 노칸다 ST7796 언더바 S3라는 저 프로젝트를 컴파일하면 이제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VS 코드에 추가하시고. 됐죠? 그럼 요 코드에 이제 메인을 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다가 뭘 좀 써놨을 건데, 테스트 한다고 막 써놨을 건데, 요거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UI init do scan. 이거 보인다, 그죠? 제가 테스트 했던 거. 그럼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다 똑같아요. wifi.h 지금 추가된 거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직도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있네요. 잠깐만요. 지울 거 지우고, 핸들러, 펑션, 버튼. 자, 이제 요 상태가 기본 상태니까, 자, 여기서 아까 여기서 하려고 했던 코드를 그대로 여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쟤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면 100% 메모리 이슈라고 보면 되겠죠.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이 맞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 자, 연결 들어갈게요. 자, 연결은 제가 핀을 어떻게 할당을 해놨냐면, 제 마음대로 해놨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일단 요거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여기에 CS 39번, 이거 39번 핀, MOSI 35번.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다.
MOSI 35번, SCK 36번, DC가 저 RS라고 된 거예요. 요거 7번, 리셋 6번, 그리고 터치는 SCL 15번, LED 백라이트니까 이건 똑같이 5V입니다. 5V. 요 ESP32 S3는 5V 핀이 별도로 빠져나와 있어요. 근데 그 5V 핀이 전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꽂아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됐고, 그러고 SDA16 INT17 RST18 요거 두 개는 연결 안 합니다. 연결 안 함. 자, 다 되었습니다. 가운데 정렬. 이거 보면서 딱 연결하면 되겠네요. 정렬 어디 있냐?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거 아니고. 이 버튼이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숨겨졌네요. 자, 그럼 이대로 이제 제가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리가. VCC 위에서부터 VCC 3.3V 여기 있네요. 그라운드는 여기 있네. GND. 그 다음 이거 39번. 숫자가 깨알만하게 적혀 있으니까 잘 찾아야 돼요. 39가 여기. 그 다음 6번 5번. 눈이 안 좋아가지고 6번. 그 다음 7번. 이거 헬로월드 예제부터 띄우고 가야 되겠네요. 보드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35번. 여기가 39번이고 35번은 어디냐? 여기 있네. 35번 36번. 그 다음 백라이트 이거 5V라고 된 핀에 꽂으면 됩니다. 5V 여기. 그리고 한 칸 건너뛰고 15번 18번 16번 17번. 자, 됐고. 그럼 이제 작가 툴에서 브루스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ESP32 S3 테스트.
그래가지고 한번 잡아 넣어보죠. 이거 너무 크네. 그럼 잠깐만, 얘가 어디 출력이 되더라? 테스트.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일단 화면 띄야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UI 안에, 소스 안에 싹 지우고, 잠시만요,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우고, 요만큼 잡아넣기. 자, 그리고 업로드하면, USB-C 그 타입의 그 커넥터를 안 가져왔네요. 잠깐만요. 자, 가져왔습니다.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 한 주 빠르게 하니까 이 또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어나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원래 이 개발이라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송 시작하고 1시간 동안 거의 컴파일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별 내용 없이 컴파일만 계속하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맞다. 제가 내일 그 창원의 세코에서요, 스마트팜 무슨 전시회 같은 거 하거든요. 거기 놀러 갈 생각인데 혹시 가시는 분 있다면 손을 바짝 들어 주십시오. 녹한다와 함께 즐거운 데이트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평일에 하다 보니까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오시기가 어렵죠. 평일에 함께 회사 가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컴파일 너무 오래 걸린다. 어. 다 됐습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얘는 봐요, 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의 문제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코드인데 얘는 되고 쟤는 안 된다. 그러면 뭐
제가 용량이 작아서 그렇다. 그 간장 종지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 아니겠습니까? 어. 자, 일단 LCD부터 보면, 아, 이거 맞다. 이거 우리 어제 이거 해결 방법 알고 있잖아요. 다크 테마가 다크인데 하얀 화면에 까만 글씨가 적힐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대처 방안을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SPI 여기에 유저 셋업에 인버전인가 뭐 요거죠 그죠? 인버전 온을 요걸 주소 푸니까 저건 해결이 됐었습니다. 아, 그럼 요거 수정하면 되고, 지금 이 코드는 LVGL보다는 시리얼 모니터에 뭐가 출력되는가 그게 궁금한 거니까, 자, 여기서 지금 셋업 부분이 이미 실행이 됐으니까 리셋 해보겠습니다. 리셋.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가 서치가 되는데, 여기가 촌이다 보니까요, 주변에 인터넷 공유기가 없어요. 제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테스트 해보려면 남아있는 거 저거 전원 꼽으면 되겠구나. 저 놀고 있는 공유기가 하나 있으니까요, 그거 전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선택할 게 두 개는 돼야 뭐 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그 웬에는 연결할 필요 없고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냥 전원만 공급해가지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꼽을 데가 없네. 저 다른데 꽂아놓고 올게요. 자, 꽂아놓고 왔습니다. 저 녀석이 아마 검색이 된다면 SSID가 노칸다로 검색이 될 거예요. 될라나 한번 리셋 해볼게요. 지금 검색하고 있는 중인 거죠. 나왔다 그죠? 검색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색된 이 결과를 LVGL 어떤 위젯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면 되는데, 요거 하기 가장 적합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 위젯 어디 갔냐? 위젯 링크.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리스트 어디 갔냐?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요 위젯이 가장 지금 적합한데, 문제가 요 위젯은 자카 툴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리스트 위젯은 자카 툴에 없어요. 그럼 나는 저걸 쓰고 싶은데 여기 없으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카 툴에서는 그냥 비어 있는 UI 파일을 출력을 하고, 여기다가 버튼은 자카 툴에서 만들겠습니다. 자카 툴에서 여기 스캔 시작이라는 버튼을 만들고, 스캔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여기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검색해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는데, 누르면 검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이슨 리님 반갑습니다. 조우형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시험시험 합시다. 시험시험. 스캔 시작. 스캔자가 또 안 적히네요. 요렇게 써야 되겠네. 스캔 시작.
그리고 요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 하나 주겠습니다. 콜 펑션 녹한다 원 UI 뱉어내고 요거를 이걸로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커스텀하게 내가 직접 위젯을 잡아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가겠죠. 다음 수순은 자, 너무 조급하게 안 하고 오늘 다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대로 두고 얘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별도의 함수로 빼겠습니다. 요만큼을 저 아래쪽에 void do scan이라는 함수로 뺄게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골격에서는요 요 함수가 저 위쪽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선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찾아봐라 하는 형식으로 저 위에다가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보다 더 위쪽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전역 위치를 여기로 잡겠습니다. 전역 위치 요런 애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찾아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셋업에서는 UI init한 요 자카 결과는 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여기다가 구현을 해줄 건데요. 자, 최상단에 전역 위치에 리스트 1 추가해 주겠습니다. 요거 지금은 안 해줘도 되니까 여기다가 쓰고 나중에 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쓰고 그리고 리스트 1은 요 뭐 사이즈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정렬하는 부분이요. 지금 리스트가 나오는데 가운데 정렬하라고 하면 요 정중앙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버튼이 오버랩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위젯을 정렬을 할 건데 정렬하는 위치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베이스 오브젝트에 자 여기 보이죠?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가운데 좌우로는 가운데면서 위아래는 상단에 얼라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옵션이 탑 미드입니다. 탑 미드. 그러면 오브젝트를 얼라인하는 걸 가지고 와서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놓고 센터 정렬이 아니라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는 뭐예요? 이상한 함수를 가지고 왔네요. 자, 요걸로 해야 됩니다. 요거 리스트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브젝트 레퍼런스 내가 알고 있는 함수랑 모양이 왜 다르지?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엉뚱한 함수를 가지고 왔네요. 자, 리스트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랑 똑같이 LV 얼라인의 탑 미드죠. 탑 미드 탑 미드로 하고 좌표는 0,0 그러니까 요 0,0이라는 게 요 지점이 0,0이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좌표를 늘리게 되면 Y 좌표를 늘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X 좌표를 늘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음의 값을 넣으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0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딱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 이제 정렬해라 이 말이고 요거는 사이즈죠. 사이즈 정렬 옵션. 그리고 이거 정렬되는 기준은 자기의 패런트의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패런트가 이런 것도 나중에 패널 컨테이너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나올 부분인데요. 메인 스크린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메인 스크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LV 액트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왜냐면 작가 툴에서 가져온 거는 스크린이라는 게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진다 그죠? UI.c에 가보면 UI 스크린 1이라는데 지금 제 리스트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나의 리스트의 패런트가 돼야 됩니다. UI 스크린 1의 안에다가 내가 넣을 거다. 그러면
UI 스크린 1의 좌표의 0,0은 여기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가 막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스크린 1 안에 컨테이너가 들어있습니다. 패널 같은 거. 그러면 내 리스트가 패널 안에 그 차일드로 들어가게 되면 요 점이 원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센터에 정렬하라고 하면 여기에 센터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위치의 센터에 요만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탑미드가 요 패널의 탑미드 위치에 얼라인이 되는 거고, 스크린 1에다가 패런트를 주게 되면 요 위치에다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럼 요까지가 그냥 그 집어넣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잡아 넣는 방법이 어렵다, 어려워. 자, 지금 이 코드가, 이거 리스트는 저번에 다 했던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예시에 보면 저 위쪽 여기 파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타이틀 바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와이파이 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와이파이 리스트. 그냥 의미 없는 제목이고, 그리고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한번 띄워 볼게요. 버튼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자, 저기 예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UI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New하고 Open 일단 두 개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New 이벤트, 이건 이벤트 핸들로 붙이려고 필요한 거구나. 자. 자, 일단은 요까지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버튼에 텍스트 입력 안 됩니다. 버튼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버튼 위에 라벨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버튼 위에 라벨을 올려가지고 오버랩 해가지고 거기다가 원하는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버튼 하나 있고 위쪽에 리스트가 들어간 이런 모양이 나와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와이파이 리스트 아래쪽에 뭔가 와이파이 목록이 나오게 될 건데, 요 앞에 아이콘 이것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자, 아이콘 페이지도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구글에 치니까 나오던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이죠? 사용할 수 있는 심볼 여기 있으니까 요것도 여기 링크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리스트에 쓸 수 있는 심볼. 딱 보시면 LV 심볼 와이파이라고 된 거 딱 우리 원하는 와이파이 모양이잖아요. LV 심볼 언더바 와이파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심볼이 파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들어가면 와이파이 아이콘이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리스트만 만들어주고, 리스트만 여기 만들어주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꽤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제가 UI.C에 보면 버튼 클릭 이벤트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가지고 갑니다. 메인 코드로 저녁 위치에다가 놓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럼 지금 이 기능은, 이 함수는 스캔 시작 버튼이 눌려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스캔을 하면 되는 거죠. 아래쪽에 do scan 함수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이 do scan 함수가 실시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o scan 할 적에 여기서 쭉 가지고 오는 결과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좀 한번 빼볼 건데요. 쭉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 SSID 된 거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반복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온 개수가 복수개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취하는 형태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이파이 SSID의 i라는 것은 그 스캔한 결과 중에 i번째 공유기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RSSI라는 거는 전파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암호화가 뭘로 된 건가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별로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출력하라고 하고 요 결과를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이콘과 함께. 그럼 그거 하는 코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요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빨간 줄이 딱 쳐지겠죠. 왜냐? 요 do scan이라고 하는 함수는 list 1이라고 하는 거 나 모른다.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고 전역적으로도 돼 있지 않다. 여기 list 1이라는 게 여기 셋업 펑션 스코프 안에 들어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가 전역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러 군데서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전역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do scan이라는 쪽에서도 리스트 1이라고 하는 게 저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반복문을 쭉 돌면서 요 스캔한 이 알맹이를 요 안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와이파이. 얘 타입이 뭐지? 얘가 스트링으로 돼 있네요. 요 자체가 아두이노의 스트링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캐릭터 어레이로 바꿔야 되니까 str 함수 호출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타입에 요 아래쪽에도 그렇게 붙여놨었었네요. 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쓰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 요까지 하게 되면 제가 do scan이라고 하는 함수 그 버튼을 누르면 스캔한 결과가 리스트에 추가가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과연 사용자가 스캔 버튼을 한 번만 누를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 뒤에 원래 검색한 결과 뒤에 새로 검색한 결과가 추가돼 가지고 계속 달라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작업 하나가 원래 리스트에 있던 결과는 삭제하고 새로 추가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클리어하고 집어넣는다. 그러면 우리 알아내야 될 거는 이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리스트에서 원래 아이템을 전부 다 소거하는 기능이 뭔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찾아놨었는데 또 오늘 이거를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 있는가 몰라요. 이게 요 리스트에 알려져 있는 기능이 아니고요. 베이스 오브젝트에 있는 기능인데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죠.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검색 한번 해보고 올게요.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LVGL 리스트 클리어 아니면 원래 아까 제가 삭제했던 그 코드에 그 코드가 들어있었는데 그냥 지워버렸네요.
LV 오브젝트 클린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LV 오브젝트 클린에 오브젝트가 들어가니까 그게 리스트 1이다.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리스트 1 안에 있는 아이템을 클리어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 검색해가지고 추가를 한다. 그러니까 요 함수의 장점이 LVGL 오브젝트는 다 그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잖아요. 페런트 차일드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최상위 오브젝트고 요렇게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지금 지우고 싶습니다. 근데 요 녀석을 지웠는데 얘네들은 지금 존재하잖아요. 얘네들은 디스포즈가 안 됩니다. 근데 저 LV 오브젝트 클린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 아래쪽에 이하의 차일드도 다 함께 소거된다라고 돼 있어요. 메모리에서 삭제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의도하고 딱 일맥상통한 거죠.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꽃게 좋아하냐고요? 꽃게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비싸잖아요. 그 슈퍼 가니까 꽃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꽃게 찜 전문점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꽃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결과물까지를 한번 ESP32에 잡아 놓아 보겠습니다. 뭐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겠네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오, 녹한다에게 꽃게를 보내주신다고요? 아, 조우영님 혹시 꽃게 관련된 업을 하십니까? 오, 굉장합니다. 뭐 주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지만 뭐 괜히 뭐 팔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꽃게가 있는 산지에 계신 거예요? 자, 결과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와이파이 리스트라는 거는 여기 띄워놨는 게 좋을 것 같네. 아, 이거 좀 에러가 있었네. 자,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화면에서 누르면 쭉 스캔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눌러졌나 근데? 아,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자, 다시. 어? 왜 꺼졌지? 잠시만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 나의 메인 공유기는 검색이 안 되죠? 수상하네. 잠시만요. 반복문 안에 있고. 오! 연구원이시군요. 근데 왜 꽃게를 연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연구하다가 남은 꽃게는 아닌 거죠? 막 이렇게 하고 아, 뭐 주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지만 꽃게 좋아합니다. 오, 다음에 견학 한번 가능합니까?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뭔가 안에 가면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군요. 아, 스캔 중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이 검색 결과가요, 왜 하나밖에 안 나와? 오잉?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볼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두 개 나왔었잖아요. 자, 스캔 시작. 아, 아닌데 이게 글자가 이게
다 아스키 코드인데? 이거 왜 폰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씨 뭐지? 이게 한 개 카테고리. 이거 잘못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저 위쪽에 있어야 돼. 이건 제목이니까, 리스트 들어가는 저 위젯의 제목이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와이파이 리스트라는 타이틀이고 이하에 줄줄이 그 결과물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맞는 거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해야 될 게 한 개 있었는데 뭐였지? 어, 됐다. 헤헤헤헤. 꽃게 좋아요. 아, 제 그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나요? 뭔가 성함이 되게 저 익숙한 느낌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요거부터 해결하고 우리 담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겠죠? 와이파이 리스트라는 제목이 여기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누르면 검색한 결과 두 개가 여기 나와야 되겠죠? 어? 아, 왜 제가 이상한 짓 하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죠? 반복문 안에 클리어가 들어있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반복문 안에 지금 클리어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직전 결과가 날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호출하게 되면 얘가 클리어 될 때 같이 날아가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클리어하고 요거 만들고 결과 출력하고. 근데 얘가 지금 반복문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원래 결과 출력하고 지우고 다시 출력하고 하니까 한 개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톡에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면 한 200여 분 정도 참여하는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비밀번호 있습니다. 2024 0101 8자리 2024 0101 마그마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오늘 좀 삽질을 많이 하네요. 자, 하여간 이제 지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와이파이 목록이 뜨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와이파이 목록 띄우는 것까지였죠? LCD의 결과를 출력한다. 여기까지 지금 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업로드 중이고 업로드가 다 되면 짠 나왔죠? 됐죠? 근데 여기 LVGL 위젯 리스트 위젯의 장점이 이렇게 길이를 초과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스크롤링이 됩니다. 예쁘죠?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1번. 이야 힘들었다. 자, 그럼 지금 이걸 하기 위한 주요 코드가 코드 적어야 될 코드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한번 남겨놔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만 보고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단단하게 예제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셋업 안에서 리스트 만들어 줘야 되고요. 셋업 안에 요거 여기네요.
좋아. 그리고 doScan이라고 하는 함수 구현되면 되죠. 아, 이거 너무 쓸데없이 길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그냥 출력문이니까, 단순 출력구문이니까. 아, 요 딜레이도 들어가 있네. 이 딜레이 필요 없잖아요. 이 딜레이가 왜 들어있어?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죠?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잡아넣기. 자, 요 함수가 이제 호출되면 되더라. 아, 한 개 더 있네요. 그 버튼 누르면 콜백 함수 있잖아요. 얘도 같이 됐고, 같이 가지고 왔나? 아, 가지고 왔었네. 죄송합니다. 여기 doSc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더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뭘 한번 해보냐면, 그냥 단계적으로 할까요? 예제를 그러면 2번을 그냥 건너뛰고 3번을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3번. 예제가 하나하나 불어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제 1번. 일단 저장하고요.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굉장히, 여기, 요거 지우고, 요거 압축하고, 이게 UI 파일이죠. example 1의 UI 파일, 전체 메인 코드, 항상 한 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뭘 하냐면, 여기서 자카 만들면 또 수정해야 되겠구나. 스크린을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스크린이 스캔 시작 누르면 스캔 중이라고 나오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다가 그거를 출력을 하지? 요 라벨을 바꾸면 되겠네요. 라벨 스캔 시작에서 스캔 중이면 이거는 여기 단에서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스캔 시작을 딱 누르면 요 위쪽에서 라벨에 스캔 중으로 바꾸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스캔 시작 원래대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라벨에 글자 바꾸는 함수가 외우지 마시고 어디 위치에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외워서 코딩을 한다. 바보입니다. 자, 그리고 UI 라벨 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UI 라벨 2에 스캔 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캔 중 점점점 이렇게 하죠. 점점. 그리고 저 아래쪽에 다 끝나고 나면 메모리 해제하면서 다시 스캔 시작. 근데 스캔이라는 글자가 맞다. 한글이 안 적혔다. 스캔 중. 요래 해놓으면 그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자, 리스트에서 와이파이 목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접속하기를 희망하는 공유기를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스크린 2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SSID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할 건지 UI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니고, 자, 이 스크린 2에 들어가고, 자, 텍스트는 한글 폰트, 자, ID, SSID, 너무 무식하게 크구나.
SSID 결과는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텍스트 에어 온라인 모드 플레이스 홀더 지우고 여기다가 SSID 출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의 목표는 여기는 리스트가 보이지 않죠. 그거는 ESP32 코드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공유기를 선택을 하면 스크린 2로 전환이 되면서 선택한 SSID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됐죠? UI 익스포트. 어렵다. 그죠? 생각보다 어렵죠? 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려우면 더 어렵지 더 쉬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안 나오냐 이거. 자, 요거를 다시 잡아 놓고 그러면 지금 얘는 스크린이 2개가 된 상황이겠죠. 스크린 2개고 지금 제일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요거는 항상 이제 지워줘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거를 누르면 발생하는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미 리스트에 예시가 있었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여기 가보면 애초에 이거 만들 적에 요 이벤트 핸들러 여기 있잖아요. 버튼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리스트에 그 버튼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클릭하면 뭐가 호출되겠다 하는 걸 이렇게 붙여 놓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요 함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좀 러프하니까 너무 러프하니까 여기다가 리스트 클릭하겠습니다. 리스트를 클릭했다. 그러면 요 함수가 발동되는 거고 저 이벤트 핸들러가 붙는 위치는 여기인 거죠. 여기서 추가될 적에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바로 빨간 줄 끄이겠죠. 나 그런 콜백 함수 없는데요. 리스트 클릭이라는 함수 호출해. 그러니까 이 코드의 의미는 리스트에 그 SSID가 추가되는데 항목을 선택하면 리스트 클릭 호출해 주세요. 요거를 LVGL에 등록을 해 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누르면 여기가 호출될 거고 그 결과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까지는 이미 여기 돼 있어요. 이거 보이죠? 누른 그 결과 문자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방금 스크린 2에 만들어 놨던 라벨에다가 잡아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라벨의 이름은 라벨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 1이네요.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 1에 값을 추가하는 함수를 또 찾으면 되겠죠.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 있죠. 텍스트 에어리어의 set 텍스트네요. 가지고 가서 잡아 놓고 텍스트 에어리어 1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클릭한 그 SSID를 여기다가 잡아 넣어주세요.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언제 실행이 됐는지가 트리거 됐는지가 중요한데 리스트에서 SSID가 클릭되고 그러니까 탭된 거죠. 클릭되고 SSID가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된다. 이와 동시에 한 가지 작업이 더 돼야 돼요.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전환한다. 그럼 스크린을 전환하는 코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게 어제 했던 예제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거니까 아니다. 그거 삭제했나? 잠시만요. 그 코드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다. 있겠다.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이벤트.c에 가면 어디 그게 등록이 돼 있지?
뭐 제스처하고 뭐 이런 얘기 보이죠, 그죠? UI 스크린 체인지. 이게 LVGL 자체 함수는 아니고 요 작가 툴에서 별도로 그 만들어 놓은 함수기 때문에 얘 쓰면 안 되고요. 얘를 써도 상관은 없겠구나. 아니야. 요 함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스크린 체인지 여기 있네요. 요 함수가 LVGL 함수입니다. 저거는 LVGL 함수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쓰고 타겟 어디로 바꿀 거냐 이 말인 거겠죠.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스크린 2로 UI 스크린 2로 갈 거고 페이드 모드는 무브 레프트 요런 거 쓰면 되겠네. 무브 레프트로 가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이 이렇게 시프트 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 항목은 뭐냐면 타임 오브 애니메이션. 이거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애니메이션을 할 거냐. 500ms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딜레이는 얼마만큼 있다가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될 거냐. 예를 들어 1이라고 적으면 버튼을 누르고 1초 뒤에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겠죠. 즉시는 0입니다. 0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일 마지막 펄스 저거는 뭐지? 오토매티컬리 올드 스크린을 true로 하면 이동을 했을 때의 직전 스크린은 삭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true로 해놓으면 그러면 안 되죠. 있어야 돼.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대로 두고 다 됐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맞다. 제가 어제 3D 프린트 관련된 어떤 막 이야기를 신나게 했는데요. 아직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슬픕니다. 올해 안에 녹한다가 3D 프린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컴파일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담소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막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한 과정이 너무 후루룩 지나갔죠? 과연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나 좀 잘 모르겠는데요. 유튜브는 지금은 라이브지만 다시 보기가 되니까 나중에 계속 돌려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하는 템포가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눈 한 번 깜짝하면 확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다시 보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 빠르면 다음 주에 LVGL 시리즈를 이제 끝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 7인치짜리 한번 하고
3.5인치짜리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버렸으니까 다음 주는 7인치짜리 깔끔하게 하고 LVGL 손 털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거 하고. 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결과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중 되는 거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근데 여기 글자가 안 보이네요. 나만 보이네. 지금 스캔 중이라고 안 바뀌었어요. 이건 좀 손봐야 될 것 같네요. 하여간 스캔한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결과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면서 그 글자가 여기 찍혀야 된다는 거죠. 됐죠? 아니면 이거 일일이 요 스크린에서 이거 일일이 입력하라고 하면 특수 문자도 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됐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방금 이거 왜 안 바뀌었을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 스캔 중이라는 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왜 안 나왔냐면 명령은 들어갔어요. 저 라벨2에 스캔 중이라는 결과를 띄우겠다라는 명령은 들어갔는데 그 명령 들어간 결과가 반영이 되려면 LV 타이머 핸들러라는 이 함수가 호출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코드가 머물러 블로킹이 걸리잖아요. 블로킹이 걸린 다음에 다시 스캔 시작으로 바뀌고 그제서야 이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마치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함수가 여기서 호출되면 되죠. 됐죠? 그러면 요거 하고 호출되고 그 다음 블로킹 걸릴 거니까 결과가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수수는 여기서 패스워드 입력하는 칸을 만들겠습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 딱 멋있게 딱 쓰고 요만큼 딱 내리면 깔끔하게 딱 들어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패스워드를 쓸 건데 패스워드는 뭘로 쓸 거냐면 LVGL의 키보드 가지고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 코드 안 써도 돼요. 어디 있어? 키보드. 이 키보드가 눈에 안 보이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자, 이만하게 스크린 사이즈에 맞게 최대한 커야 누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누르기 좋게. 요 정도 느낌이면 좋네요. 아이디는 여기 자동적으로 들어갈 거고 패스워드 부분은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 2인데 키보드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타겟 텍스트 에어리어 선택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에어리어 2. 그럼 여기서 입력한 모든 문자는 패스워드 입력칸으로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패스워드 모드 선택하겠습니다. 요거 해놓으면 입력한 글자가 별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괜찮죠? 그럼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접속하는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뭔가를 눌러야 이제 접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가 만들게요. 이 좌표 이동시키기 너무 어렵네. 여기다가 요런 버튼을 하나 땅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접속하면 되겠죠. 한글로 바꾸고 와이파이
접속하기. 그냥 접속하기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뭔가 랄랄랄랄라 입력할 거고, 접속하기 하면 이벤트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콜 펑션 녹한다 to. 자, 이제 UI 파일 출력하고요. 파일 바꿀 때 그 펑션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니까 지울 거 지우고. 예제 한 덩어리가 너무 고통이네요. 자, 잡아놓고 UI.c에 가서, 이거는 지금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가져가야 되겠죠. 버튼 투 클릭은 가지고 가서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버튼은 접속하기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작업이 스크린 2에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1하고 2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이파이 접속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그 텍스트 에어리어 이름이 스크린 2에 UI 텍스트 에어리어 1, 2네요. 1, 2. 요게 아이디고 요게 패스워드고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하는 코드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아까 했듯이 라이브러리 딱 가서 빌트인에 와이파이 검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제 중에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하는 예제 아무거나 빼오면 되거든요.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이거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하고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하는 코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함수로 안 만들고 여기 안에 바로 때려 넣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 지금 필요한 게 SSID랑 패스워드를 여기 넣어줘야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거 여기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이 오브젝트 이름을 바로 쓴다고 얘가 인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있는 글자,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함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get으로 시작하겠죠. get 텍스트 여기 있네요. get 텍스트. 반환 값은 캐릭터 별, 캐릭터 어레이라고 돼 있잖아요. 포인터. 그럼 이게 아니고, 이건 너무 길다.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냥 요 안에 바로 넣어버릴게요. 자, 그럼 이게 요 자체가 아이디를 말하는 거고, 텍스트 에어리 2번이 들어가면 패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아이디 비밀번호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접속 완료될 때까지 무한 루프. 접속이 완료되면 이 루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루프가 돌면서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뭐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리고 접속 완료되게 되면 이렇게 IP 주소가 나오게 될 건데, 요거를 스크린 3에 출력하겠습니다. 스크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스크린 3에 여기에 현재 인터넷 공유기로부터 할당받은 IP 주소만 딱 출력해보면 되겠네요. IP 주소 텍스트 에어리어 원라인 모드 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설정 없이 여기다가 IP 주소 땡 출력하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예제 2번이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 3로 만들어질 거니까, 잠시만, 그럼 여기까지가 UI로 나와야 되겠네요.
좀 덜했다. 자, 출력하고요. 다시 여기가 아니고 최종본이 아니었습니다. 요래 잡아 넣어주고, 이게 다가 아니고 ui.c에 이 함수들은 지금 다 썼으니까 삭제하면 되겠죠? 삭제해주고, 이 최종 IP 주소를 텍스트 에어리어 3에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처럼 딱 가지고 와서, 이거 타입이 뭘로 돼 있지? 이거는 아마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캐릭터 배열로 바꿔야 될 거예요. to string. 요까지 하게 되면 스트링 클래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 IP 어드레스라는 클래스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안에 멤버 함수인 to string 호출하면 스트링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여기서 스트링으로 바뀌었으니까 cstr 호출하게 되면 캐릭터 어레이로 바꾸겠다는 거고. 됐죠? 그리고 요 텍스트 에어리어 1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 3고, 그럼 접속이 완료된다면 이쪽으로 스크린이 이동하면서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스크린 3로 이동시켜 버리면 되겠죠. 이야 어렵다. 이누어중님 반갑습니다. 이우너중님이시군요. 넥션 HMI를 쓰고 계시고, 그거는 아마 종료 문자를 안 넣어서 그럴 거예요. 이거 아두이노에서 HMI로 보낼 때 데이터 타입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뭐 T0에 TXT 이꼴 뭐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 뒤에다가 그 0xff 3개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3개 잘 보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아두이노의 시리얼 라이트로 보내야 됩니다. 시리얼 라이트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프린트나 프린트 ln 쓰면 안 됩니다. 시리얼 라이트, 그리고 요거 3개는 저 바이트 배열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커넥트가 완료된다면 IP 주소가 딱 출력이 되겠죠.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켜봐 주세요. 짠. 에러 안 났죠?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된다. 그거는 다른데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자세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 아이 오래 걸려. 아이 오래 걸린다. 카톡은 뭐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카톡 한번 볼까? 카톡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요? 아, 참여만 하셨구나. 제가 막간을 들여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컴파일이 다 됐군요. 자, 이제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완료. 자, 그럼 다시 우리 해놨던 절차대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캔을 한다. 아, 스캔 중 아직도 안 나오네. 아, 걔만 한다고 아, 자, 다시. 걔가 아무 데서나 호출되면 안 되는 그런 함수인가 보네요. 그렇네. 아이. 자, 얘를 임의로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덴저러스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요거 두 개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컴파일 빨리 될 거니까. 리스트 클리어하고 잡아넣는다. 아무 문제 없고. 자, 보겠습니다. 스캔 시작. 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비밀번호가 쉬우니까 이걸로 할게요. 녹한다. 그럼 녹한다 이렇게 들어오죠. 비밀번호가 아마 숫자로만 돼 있을 거거든요. 키패드 숫자로 바꾸고 1, 1, 2, 1, 3, 1, 4, 4 접속하기. 근데 됐다 그죠? IP 주소 나왔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192.168.030. 그럼 이제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이 완료된 거죠. 그럼 접속만 하면 땡이냐? 접속을 끊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제가 생각해보니 마무리가 안 됐네요. 버튼을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접속 끊기.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접속 해제하기 란 버튼이고 클릭하면 녹한다 3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콜 펑션 녹한다 3 잡아놓고 얘만 가지고 가면 되죠. 나머지 얘는 필요 없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넣고 접속 끊기 버튼 클릭한 경우고, 접속 끊고 메인 스크린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접속 끊는 코드는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스캔 할 적에 나왔었죠. 요거 디스커넥트. 일단 접속 끊고 그리고 스크린 전환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스크린 1으로 가는데 이거는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약간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라이트 이라면 다 끝났습니다. 업로드해서 결과 보고 예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나오면 조금 더 멋있어요. 뭔가 국산 프로그램 느낌 막 그런 게 나니까 한글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상청 그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제 기상청 그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햄. 업로드 다 되면 오늘 예제 이번까지만 하고 그냥 놀까요? 이 너무 시간이 긴박한데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초점 맞추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예제 2번입니다. 스캔한다. 스캔한 결과가 화면에 나온다. 인터넷 공유기 선택한다. 비밀번호 입력한다. 물론 비밀번호가 틀리면 지금 무한정 루프에 걸리게 되니까 그 틀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또 한번 해결해 보시고, 무조건 올바르게 입력한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접속 완료되면 스크린 3가 나올 거고. 틀렸나? 잘못 쓰면 이렇게 화면 전환이 안 될 거거든요. 무한 루프에 걸려 있을 거니까. 이거는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었는데 아마 점이 찍히고 있을 거예요. 안 나오네. 뭐지? 버튼이 안 눌러졌나? 버튼이 안 눌러진 거였네요. 자, 그럼 IP 주소 이렇게 나오고 여기 접속 해제하기 버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왜 꺼지지? 왜 꺼졌죠? 왜 꺼졌지? 시리얼 모니터에서 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고 스캔한 결과 나오고 선택하고 이거는 이거 접촉 불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바닥에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입력된 거 맞나? 그럼 IP 주소 이렇게 나오고 메인 페이지로 가고, 그죠? 안 흔들리니까 괜찮죠? 다시 누르고 다시 접속하면 다시 접속되고, 접속 끊으면 접속 끊어진 거고, 한 바퀴 사이클이 다 완성이 됐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저장하도록 하죠.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재밌네. 예제 2번. 인터넷 공유기를 스캔하고 접속하고 끊는 절차를 구현하시오. 방금 이런 스토리를 진행을 했고요. 주요 코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잡아 넣어야 될까 좀 싶은데, 일단 넣어놓고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이렇게 잡아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코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정리하는 거는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정리하는 과정까지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만 놓고, 자, 됐죠? 메인 코드 잡아놓고 UI 압축하고, 그럼 이제 예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근데 그 코드가 내가 있나? 기상청 날씨 정보 가지고 오는 거 다운받아 놨네요. 자, 요걸 쓰면 되고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두 스캔 빼고, 자, 리스트 다 빼고, 코드 저장은 다 해놨으니 이제 무해 상태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할 거는 기상청 RSS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필요한 게 일단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요거 지금 막 접속하는 절차 지금에 있던 거 그대로 안 하고 얘는 그냥 바로 입력해 줘 버릴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제가 보니까 왠지 제 거를 공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요. 요거를 제가 별도의 파일로 여기 빼겠습니다. new 파일 녹한다.h, 여기 안에다가 요거를 제가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샵 include 녹한다.h를 include 할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저 녹한다.h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제 코드를 활용하실 때는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을 주소 풀어가지고 자기 거 입력하면 되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전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제 개인 공유기를 쓰다가 최근에 KT 와이파이 허브인가 그걸로 바꿨거든요. 거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기 있는데 이게 공개돼도 되는 건가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 입력해 놓을게요. 괜한 걱정일 수도 있고, 혹시 그래도 뭐 공개 비밀번호라는 게 비밀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입력된 건가? 이제 저장하고 녹한다.h는 제가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이제 모르겠죠? 이제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줄은 주석됐지만 실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남은 거는 이게 SSID 여기 넣어 왜 굳이 이렇게 돼 있지? 자,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일단 기상청 정보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상청 서버 주소고요. 서버 주소고, 그러고 이거를 일단 좀 속도감 있게 할게요.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는 코드는 메인 그냥 그 셋업에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아까처럼 막 눌러가지고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접속하는 겁니다. 접속해가지고 IP 주소 확보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함수화 해놨네요. get weather 호출하고 함수 저 아래쪽에 구현하면 되죠. 근데 이게 좀 길어요. 요게 다른 LCD에 출력하는 예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 없는 거 걷어내고 제 나름대로 그냥 수정해 버리겠습니다. LCD에 출력하는 예제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ILI 934 보이죠? 호출하고 가져오고 랄랄랄라 해서 따다다닥 해서 여기가 이제 파싱하는 부분이거든요. LCD 부분 다 지우고 어벨러블 하면 카운트 필요 없고 지우고 카운트 필요 없고 요렇게 다 지우면 되는구나. 요렇게 지우고 여기 보면 정보들 보이죠? 가지고 오는 정보가 지역, 날짜, 시간, 온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 강수 확률, 요거는 풍속, 풍향, 습도, 던. 그럼 이거를 한 번만 지금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 결과를 먼저 횡설수설한다. 잠시만요. RSS 주소를 웹으로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여기가 기상청 RSS 서비스고요.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요 3시간별 RSS 이거 누르는 결과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데이터 쭉 보이죠? 요게 XML 형식으로 돼 있어요. 랄랄랄랄라 하는데 여기 날짜 보이죠? 시간 이건 좌표고 아니구나 저건 헤더구나. 시간 데이형 이게 온도 뭐 맑음 풍속 풍향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요 정보를 그대로 빼와가지고 파싱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문자열을 그대로 빼와가지고 문자열 처리입니다. 업로드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모든님 반갑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그거 한글 하려면 여기서 폰트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누르고 스타일에서 폰트에 추가한 폰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가르쳐 줘야 되죠. 저 아래쪽에 요런 함수가 있으니까 찾아봐라. 딱 가르쳐 줘야죠. 아이고 또 컴파일 새로 하네. 시간도 부족한데 컴파일 새로 하니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이거 되는 동안에 UI를 만들고 있죠. 지금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가 그게 또 정리가 안 돼 있네. 자, 지역 여기다가 정리를 좀 보죠. 자, 지역 그리고 날짜 시간 온도 날씨 강수 확률 풍속 습도 둘넷 여섯 8개의 정보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네요. 아직도 안 됐고. 그럼 요거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드는데 지금 이 API에서요. 주소 이거 요청하는 주소를 잘 보시면 자, 요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강원도 말고 자, 경기도 선택해 가지고 요 누르면 경기도 그 날씨가 나오는데 주소가 다 똑같은데 잘 보시면 요 뒤쪽에 숫자가 달라요. 이게 지역 코드입니다. 저 지역 코드가 지역마다 할당되어 있는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기상청에 그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지역 번호를 여기 선택해가지고 호출하면 되는데 두 가지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뭐 서울 하나하고 제가 있는 이쪽에 함안 쪽하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요거 누르면 서울 거 나오고 이 버튼 누르면 요 함안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이거는 콜백 함수를 제가 날려버려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 그거 넣어줘도 되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급하네요. 얘 아까 있어야 되는 함수 3개를 제가 지워버려서 그렇죠. 여기다가 일단 임시로 두면 되겠구나. 고고! 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면 시리얼 모니터 열어가지고 결과 보고 여러 건이 나오는데요. 시간대별로 여러 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최근 한 건만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코딩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다 출력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 열고 접속해가지고 제가 리셋 눌러볼게요. 어? 비밀번호 다르게 틀리게 적었나? 저 점이 계속 찍히면 접속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아, 잘못 썼네. 한 개 잘못 썼습니다. 노칸다의 미스테이크. 다시 업로드. 아, 잘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잘 안 되는 줄 알았죠. 저는 나눔 고딕으로 했을걸요? 나눔 바른 고딕이 또 별도로 있어요. 나눔 고딕. 이야. 됐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의 결과를 여기 딱 보시면 여기 그 기상청 정보가 쭉 나오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이동 쭉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 온도, 날씨, 강수 확률 랄랄랄라 하고 여기서부터 또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 부분이 제일 꽁지 부분이니까 제가 데이터 한 건만 확보하면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아래쪽에 습도 부분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한 세트 데이터 다 출력이 된 거니까 맞죠? 한 세트 데이터가 다 출력되는 지점입니다. 하나씩 조금은 걸리면서 따다다닥 파싱이 되는데 여기 이 지점이 데이터 한 세트 제일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데이터 버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소거시켜 버릴 겁니다. 지금 버퍼가 클라이언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 여기서 while 클라이언트가 available 하면 버퍼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클라이언트 리드 읽어들여가지고 공중에다가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코드가 플러시 코드입니다. 버퍼를 클리어 시키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버퍼가 다 클리어 됐을 거니까 요 전체를 담당하는 이 while 루프가 어디냐? 여기 있죠.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available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한 건이 다 확보가 되었고 요거를 상황에 맞는 데다가 출력만 하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UI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라벨 1개, 지역,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하겠습니다. 원라인 모드고 플레이스 홀더 없고 한글 폰트 들어가야 되니까 텍스트 선택하겠습니다. 폰트 1, 지역. 좀 더 얇게 할 수는 없나? 그리고 다음이 날짜 시간. 이런 식으로 딱 만들면 되겠네요. 날짜, 시간. 정렬은 조금 이따 가고 일단 대충 레이아웃만 한번 잡아봅시다.
그 다음 두 개가 온도 날씨. 온도 날씨. 강수 확률, 풍속, 습도. 강수 확률. 풍속 습도. 아, 습도를 적으려니까 칸이 좀 애매하네. 제일 마지막은 3개로 하겠습니다. 습도. 빨리빨리 하면 되죠 뭐. 빨리빨리 잽싸게 만들어서 결과를 띄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줄맞춤 정도는 해주고요. 줄맞춤 정도는 좀 해주고. 작업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됐고, 그러면 일단 가져온 정보를 여기다가 바로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UI 익스포트 하고, 여기서 바꿔끼기. 딱 번호가 순서대로 텍스트 에어리어 꼬였네. 3번, 1번, 2번, 3, 1, 2, 4, 5, 6, 7, 8 이러니까 3, 1, 2, 4, 5, 6, 7, 8 순으로 순서대로 따따따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값 집어넣는 아까 함수가 어디 갔냐? 너 어디 갔냐? 요거죠. set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여기서 잡아 넣어주면 되죠. 딱 가지고 와서 지역 텍스트 에어리어 3 여기 아웃풋 안에 그 지역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로 되어 있으니까 CSTR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날씨는 몇 시였냐? 1번 1번에다가 넣어주고 이거 2번에다가 넣어주고 다 변수 이름은 아웃풋으로 제가 해놨어요. 요거 4번 5번 6번 7번 왜 한 개가 더 남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번이 끝이잖아요. 지역, 날짜, 2번, 온도 4번. 맞죠? 날씨, 6번, 7번. 풍향도 있었네요. 풍향도 있었는데 몰랐네.
풍속. 그러면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이거를 풍양하겠습니다. 정보가 다 나오기만 나오면 되지 예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 작가 툴의 최대 단점이 컨트롤 Z가 안 된다는 거네요. 습도. 됐다. 그러면 얘가 8번, 9번. 일단 해놓고 UI 파일을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8번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9번은 없다고 빨간 줄 나오겠죠? 기다려. 넣어줄 거니까. 자, 이제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컴파일을 새로 하죠? 아니 바꾼 것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시간을 제가 못 맞출 것 같네요. 이거 컴파일만 바로 됐으면 이제 버튼 2개 추가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거 얘 컴파일 할 동안에 마무리 이제 버튼 2개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결과 나올 거니까.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지역을 어디로 잡지? 그냥 대표 해가지고 서울로 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딘가. 자,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 요거는 하만. 이렇게 딱 조회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각각 버튼 클릭 이벤트 만들어 두면 되겠죠. 이거 만들어져 있고 녹한다 2. 이 컴파일 할 줄 알았으면 한 방에 할걸. 그러면 일단 지역 코드도 따놔야 되겠네요. 서울의 지역 코드. 서울의 개포 1동 이거고요. 그리고 하만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역 코드를 딱 따서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원래 VS 코드의 장점이 이미 컴파일 된 거는 컴파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얘는 뭐 특별히 바꾼 것도 없는데 계속 컴파일 해가지고 살짝 스트레스를 받네요. 뭐 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컴파일이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결과는 그냥 바로 조회해가지고 여기다가 뿌려버리는 방식이니까 업로드가 다 된 시점에 저 뭔가 어딘가 지역에 대한 날씨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참고해 놓은 그 코드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녹한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다른 예제에서. 됐죠? 날씨 부분에 한글이 깨지네요. 맑음에 말자가 안 나오네요. 그럼 곤란한데. 흐림은 나오던데.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은 뭐냐? 버튼을 눌러야 그게 조회가 되는 것이다. 그거까지 하면 오늘 이제 예제 끝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딱 바꿔치기 해주고 그러면 이 파일에는 ui.c에 함수가 2개 들어있겠죠? 그죠? 딱 가지고 와서 메인에다가 딱 잡아 넣어주고 get weather가 여기서 호출되면 되는 거예요. 요 get weather라는 함수가 저녁 위치 여기에.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를 지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 타입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에 그 존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자를 스트링으로 받도록 하죠. 스트링 존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스트링 클래스끼리는 이렇게 플러스로 붙일 수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요 get weather가 그냥 셋업에서 이렇게 호출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 딱 넣어주고 저 아래쪽에는 하만 딱 넣어주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함수 원형에 지금 타입이 바뀌었으니까 저 위쪽으로 가서 함수의 매개 변수가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가면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다 됐습니다. 이게 작동이 된다면 예제 3번이고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때때로 녹한다가 마음이 급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냥 진행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후루루루룩 해가지고 이번에는 컴파일 새로 안 하네요. 좋다. 그럼 지금 이 결과물은 처음에 딱 켰을 때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될 건데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거겠죠. 지오 코드 가져오는 API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처음에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서울 누르면 서울 뭐시 개포 일동 여기 정보가 나오고 이거 누르면 깨지는 글자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폰트 관련해 가지고 좀 설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음의 말자가 지금 깨졌고 이거는 가야읍인데요. 읍자도 안 나오네. 가야읍. 함안군 가야읍이라고 저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잘 나오죠. 이거 누르면 다시 서울. 버튼이 너무 조그만하다. 하만.
서울, 함안.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지였습니다. 예제 3번. 기상청 RSS 정보를 가져와서 두 군데 지역의 날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시오. 한글이 약간 깨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극복해보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얘는 최종 결과물에는 없어야 될 애고요. 자, 요까지 저장. 그 다음에 셋업에 아무것도 없고 get weather 이거 저장. 이렇게가 다네요. 자,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됐고, 자,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다 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나왔습니다. 시간 안에 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예제는 노칸다의 아두이노 557-4번 예제를 가져와 가지고 한 거니까요.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 편 참고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됐어. UI 파일. 됐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요 파일도 그 저장을 해야 되네. 그러면 이거를 이거 템플릿 프로젝트도 올려놔야 되잖아요. 잠깐 잠시만요. 요거 좀 지우고 됐다. 이거 압축해가지고 올리면 되겠네요. 자, 다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 완성.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날씨 그 지역 조회하는 API까지 딱 해가지고 그 쿼리까지 해가지고 하면 딱 더 좋았겠지만 그거 저 다음 주에 그거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예제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신에 이 보드 사용 안 할 거고요. 요 보드 말고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똑같이 하되 화면 크기만 달라지는 거니까 UI 새로 구성하고 뭐 이렇게 이거는 화면이 7인치 크니까요. 여기다가 정보 출력하고 여기에 지역 아이디 이렇게 선택 가능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 주는 7인치 LCD가 달려있는 ESP32 S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원래 2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하면 LVGL 끝날 것 같아요. 14편까지 하면 되겠네요. 13편은 다음 주 월요일 17일이겠네요. 17일 요때 할 거고 14편은 18일에 합니다. 그럼 요때는 7인치 LVGL 보드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템플릿 코드 만들고 헬로월드 예제 구성하고 이것저것 위젯 테스트 해본 다음에 오늘 날씨 예제 만들었던 거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채우고 14편에서는 뭐 한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공장에 식품 공장인데 펌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식품 공장인데 펌프 좀 이상하구나. 뭐 생산 라인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터치하면 뭐가 작동되고 이런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편까지 해서 LVGL 시리즈는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 녹화다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LCD는 너무 급하게 등장해가지고 지금 뭔가 센서 같은 거 예시가 없으니까 13편에서 조금 물고 들어갈 수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예시 좀 더 만들어 보고 그리고 7인치로 바꾼 다음에 7인치 좀 하고 여기서 완전 7인치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콘텐츠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녹한다에게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나 가입 이런 버튼이 보일 겁니다. 누르시고 금액을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지들이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가 많이 떼이니까 가급적이면 계좌로 보내주시는 게 좀 더 보내주시는 마음이 100% 전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이 있습니다. 심심한 녹한다.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2024-0101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이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둔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안내 말씀드릴게. 앞으로 있을 녹한다의 대규모 그 컨텐츠를 위해서 3D 프린터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유튜브 광고 수익이 투입이 될 수 있는데 광고 수익은 기대하면 안 돼요. 녹한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48시간에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3D 프린터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3D 프린터를 구입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지금 모금을 하는 건데요. 여기 제 화면 라이브 방송 화면 제 왼쪽 상단에 보면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이 있죠. 견적은 저기 적혀 있습니다. 견적이고 이제 금액을 모아야 되는데 제 후원 계좌에다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후원해 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후원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할 거고, 그 후원해 주시는 어떤 성함이나 아이디나 어떤 인식 기호 앞에 3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입금을 해 주시면 3D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별도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입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3D 프린터가 빨리 마련이 될수록 빠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더 질문하실 분 있나요? 질문하실 분들이 없다면 오늘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이제 끝이 났어요. 가장 가까운 방송이 다음 주 월요일 17일 맞죠 그게? 제가 날짜를 잘못 보고 있나? 맞네요. 6월 17일, 18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이 내용이 이어질게 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날 꼭 참석해 주셔가지고 녹한다고 즐겁게 놀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카트